요르단 아이들 300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한국 라면이었다고요? 유엔 회의장에서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그날 마이크를 잡은 인물은 유엔 식품감시관 하니 라마위. 그녀는 외쳤죠. 한국 불닭볶음면은 즉각 수입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그녀의 고향 마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이 라면 하나가 왜 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든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르단의 아이들 300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원인이 한국 라면이라고요? 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식품감시관 한이입니다. 오늘 제가 유엔 회의장에서 외친 말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죠.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한국 불닭볶음면이 요르단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즉각 수입 중단을 요청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10년 전 제 동생 아미르가 불량식품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매운 인스턴트 식품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맹세했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유엔 본부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쌓인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요르단 병원에서 보내온 자료였어요. 식중독 의심 환자 327명. 공통점은 한국산 불닭볶음면 섭취. 증거는 명백했죠. 한국 식품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르단 정부는 삼양식품 제품 전체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했어요. 제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한이가 우리 아이들을 구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정치적 음모다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삼양식품 대표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우리 제품은 세계 8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제 동생이 병실에 누워있던 모습,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CNN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한국 라면이 아이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의 책임 문제입니다. 카메라에 대고 말했죠. 방송이 나간 후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조사를 요청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한국 식품 산업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 라면이 사라지고 나서 마을이 멈췄습니다. 요르단 내 삼양 제품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제가 아이들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출근길, 제가 즐겨가던 K-푸드마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눈물을 머금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희 씨, 매출이 90% 줄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충격이었죠. 그곳은 단순한 식품점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 청년들의 일터였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양식품과 협력하던 현지 물류회사가 직원 50명을 해고했다는 뉴스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 카림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니, 이건 봐야 해. 그가 내민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암만 시내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불닭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 했던 바로 그 시민들이 삼양 제품을 원한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왜 유해한 식품을 원하는 거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카림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니, 당신 조사 결과 정확했나요? 그 질문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했죠. 아이들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삼양 제품이 없어지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걸까요? 다음 날 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식품 수입 중단으로 요르단 내 관련 산업 피해액이 약 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자리 2,000개가 사라졌어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퇴근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불닭볶음면 수입 중단 이후 암시장에서 한 봉지에 $50에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0?
원래 가격의 20배였죠. 집에 도착하니 동생 아미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봐. 그가 보여준 건 요르단 병원의 실제 진단서였어요. 식중독 원인이 병원성 대장균으로 불닭볶음면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라면 회사, 우리 농촌도 살렸다고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침 일찍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시골에 계시거든요. 아버지, 삼양식품이라고 아세요? 잠시 침묵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회사가 왜?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회사 제품 수입을 막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죠. 하니, 너는 알고 있니? 10년 전 우리 농장이 가뭄으로 망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삼양식품의 농촌 상생 프로그램이 우리를 살렸다. 그들은 우리 마을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계약을 제공했지. 네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야. 충격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삼양식품 때문이라니.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 했지.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제 대학 장학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제 장학금의 일부가 한국-요르단 교육협력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이 재단의 주요 후원사가 바로 삼양식품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삼양식품이 요르단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지난 15년간 삼양은 요르단 내 20개 학교의 급식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50개 마을의 농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했어요. 청년 창업자 100명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했고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아이들을 지키려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게다가 병원 보고서까지 잘못되었다니. 이 모든 게 제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FAO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삼양 제품은 안전합니다. 수입 재개를 권고해야 해요. 하지만 상사인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삼양은 요르단 시장 포기를 선언했어. 그들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간다더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삼양을 품었고 도시 전체가 살아났다. 요르단을 떠난 삼양식품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만 5억 달러, 고용 창출 효과는 3,000명이라고 하네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삼양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한국의 식품 기술은 우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번 투자로 자카르타 외곽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리포터가 공장 건설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 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1,000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2개월 후면 첫 생산 라인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화면은 다시 스튜디오로 바뀌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요르단이 쫓아낸 기업, 인도네시아를 구하다. 이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 때문에 요르단은 이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제 실수, 제 편견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저는 자카르타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삼양이 정말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이죠. 자카르타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삼양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놀라웠어요. 공장 주변으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상점, 주택들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었죠. 공장 앞에 도착하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계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취업 면접이요. 삼양에서 오늘 300명을 뽑는데요. 월급이 우리 지역 평균보다 30% 높아요. 저는 공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넓은 농장에서 현지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삼양, 인도네시아 식품연구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한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삼양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로 새로운 라면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파파야와 고추를 이용한 현지식 불닭볶음면이랍니다. 내년에 출시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요르단이 잃어버린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었죠. 그들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본 것들에 충격을 받은 저는 한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삼양식품 본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정말 어떤 회사인지, 왜 그들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삼양식품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저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부사장인 김 이사가 직접 저를 맞아주셨죠. 한희 씨,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회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품질관리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원재료는 5단계 검사를 거쳤고 완제품은 무작위로 선별해 10가지 항목을 테스트했죠. 세계 표준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식품 안전에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품질관리 책임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매년 R&D에 매출의 8%를 투자하고 있죠. 이건 글로벌 식품 기업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30명의 연구원들이 각국 현지 식재료와 한국 라면의 결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또뮴 불닭, 멕시코 타코 불닭, 인도 커리 불닭.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 맛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맛을 창조합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그 다음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공장 옆에 있는 삼양 푸드테크 아카데미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외 공장 직원들에게 식품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웁니다. 김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현지 직원들이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전략실을 방문했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에는 전 세계 삼양의 사회공헌 활동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학교 급식 지원, 동남아시아 농가 계약 재배, 중남미 식품 안전 교육,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의 교두보예요. 김 이사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하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요. 내가 비난했던 회사가 내 삶을 지탱했었다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삼양식품 회장님과의 미팅 기회를 얻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에 들어섰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그분의 회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은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희 씨, 멀리서 오셨군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어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죠. 한희 씨, 당신은 그저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만은 존중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요르단에 다시 오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회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신뢰는 쉽게 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죠.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신뢰를 쌓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뢰. 제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요르단에 돌아올 생각이 있으신가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희 씨가 도와주신다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셨어요. 10년 전 요르단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제 모습이 있었어요. 삼양식품의 장학금 수여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어요. 우리는 한희 씨가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회사가 사실은 제 삶을 지탱해준 회사였다니.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회장님, 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한희 씨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젠 한국과 요르단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요르단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FAO 사무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상사인 마이클은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넌 우리 최고의 감시관이었어. 제가 범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저는 요르단 경제부 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삼양식품의 재진입을 돕기 위한 제안서를 들고요. 장관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삼양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대한 투자를 했어. 그들이 왜 다시 요르단에 올까? 제가 그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부 차원의 신뢰 회복 제스처가 필요해요.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 요르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겠어.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삼양 제유치를 추진하자. 이틀 후, 저는 삼양식품 회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요르단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협력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각오도요. 저는 이제 한국과 요르단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울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한희 씨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내년 초 암만에 한 요르단 식품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완전한 귀환은 아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었죠.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문화원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를 요르단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소개하고 싶어요. 문화원장은 제 이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FAO 감시관이 왜 문화원에?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것처럼 많은 요르단 사람들도 한국을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요르단 한국문화원의 식품문화 담당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불닭 챌린지였습니다. 요르단 젊은이들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배우는 SNS 이벤트였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3일 만에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한 요르단 퓨전 요리 대회를 열었어요. 요르단 요리사들이 한국 식재료로 현지 음식을 만드는 대회였죠. 우승 메뉴는 불닭 만사프였습니다. 요르단 전통 음식에 한국의 매운맛을 더한 혁신적인 요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편견을 넘어서였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우리는 모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변화가 신기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했어요. 저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은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찾아내려는 의지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삼양식품 회장님이 직접 요르단을 방문하셨습니다. 한 요르단 식품기술연구소 착공식 때문이었죠. 회장님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한희 씨, 당신이 이루어낸 변화가 놀랍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닭볶음면 하나가 다시 세계를 연결합니다. 삼양식품의 요르단 복귀 소식이 전해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암만 외곽에 지어진 삼양-요르단 식품복합단지 개관식이 있는 날이에요. 저는 이곳의 부단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단지 내에는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소, 교육센터, 그리고 작은 박물관까지 있어요. 박물관에는 한국과 요르단의 식문화 교류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이야기가 있죠. 편견을 넘어 이해로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개관식에는 요르단 국왕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했어요. 국왕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입니다. 저도 짧게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한때 한국 식품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이고 신뢰이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제가 한국 식품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면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합단지의 첫 번째 생산품은 요르단 자타르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요르단 전통 향신료인 자타르와 한국의 매운맛이 만난 특별한 제품이죠. 출시 첫날부터 현지 슈퍼마켓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유엔에서 왔어요. 삼양식품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협력해 난민촌에 영양 강화 라면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대상지는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촌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CNN은 이 소식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브랜드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불닭볶음면의 팬이자 한국의 친구입니다. 오늘 저녁 복합단지 옥상에서 바라본 암만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삼양식품 회장님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한희 씨, 후회는 없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요. 회장님은 웃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그릇의 라면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죠. 한국과 요르단 두 나라의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불닭볶음면 하나가 다시 세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결의 다리가 되어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